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펙트 플라잇의 김연지, 이자영 강사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영어 실력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제2 외국어 실력을 좀 더 공부를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코칭입니다. 그쵸.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처음에 상담을 시작할 때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어 실력이 뭐 예를 들어 뭐 오픽, IH 뭐 혹은 토익 뭐 800점 후반 이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영어 실력을 더 끌어올려야 될지, 아니면 뭐 제2외국어도 요새 많이 보니까 뭐 중국어 혹은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국내 항공사를 같이 준비하는 지원자라면 제2외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새 뭐 저비용 항공사나 아니면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대형 항공사에서 중국어나 일어를 좀 잘하는 지원자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분들이 만약에 국내까지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외국 항공사만 준비를 한다 이런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영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일단 영어로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최종 파이널을 가면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면접을 보는데, 이때 나를 잘 어필을 하려면 1시간을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건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내가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제2외국어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을 해봐도 제2외국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어쨌든 영어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동료들과도 또 승객들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영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 면접은 안 보고 그냥 불어로 1차, 2차, 3차가 다 그렇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역원이니까. 그래서 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어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이상에 이제 오르려면 그만한 이제 맞는 그거에 맞는 좀 이제 실력이 되셔야 되고 또 요새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왜 중국어를 따로 HSK를 받기도 하니까 그런 약간 특정한 우리가 이 외국어가 꼭 있어야 된다 맞아요. 하는 항공사들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인터뷰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를 좀 플루언트한 상태로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나 제2외국어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어필을 하신다면 훨씬 더 면접관에게 플러스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와중에 제2외국어를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면접관이 믿어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왜 면접관들이 보통 뭐 예를 들어 카타르항공을 보더라도 면접관들이 유럽 출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도 출신이나 이런 뭐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왜 면접관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제2외국어를 한다고 해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국내 맞아요. 항공사처럼 뭐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단 카타르항공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제2외국어를 하면 나중에 그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한 후에 입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보고 그 나라에 되게 자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좀 로스터링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나라로 굉장히 자주 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승무원분도 독어를 전공하셨는데 카타르항공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독어 테스트를 보고 독일에 굉장히 자주 가셨어요. 좋네요. 그래서 독일에 거의 매달 가니까 되게 스케줄이 엄청 편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중국어 하시는 분은 잘 해도 회사에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중국 비행 가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제2외국어 관해서 면접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KLM의 2차 면접을 볼 때였어요. 2차는 이제 더치 승무원 그리고 한국인 인사팀 분 이렇게 같이 네. 조를 이뤄서 지원자 4명이서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전직 2분 그리고 이제 신입 지원자 2명 이렇게 면접을 봤었는데 네. 자기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럼 자기소개는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영어로 하거나? 네, 맞아요. 그쵸. 한국어로 영어로 하거나. 하거나가 아니죠. 영어로만 해야겠죠. 왜냐면 야, 2차 거치분이 면접이니까. 계시니까. 그렇죠. 네. 영어로 다들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누가 알아듣지?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당황하고 물론 당연히 떨어지셨죠 이분은. 근데 떨어지죠. 생각해보면 그분은 그냥 자신의 그 제2외국어 실력을 어필하고 아이고. 싶었던 건데 그 공간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예, 너무 그런 아쉽다. 경우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심지어 맞아요. 전직 분이셨어요. 중동항공사 전직. 너무 KLM에 대해서 네. 공부를 안 하고 오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가 사실 어쨌든 더 중요하다는 점. 면접 때든. 랭귀지를 좀 알고 싶으시면 그 외에 항공사 채용이 났을 때 거기에 자격 요건 나와 있잖아요. 자격 조건. 거기에 보면 무조건 뭐 이 점수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뭐 영어가 뭐 이 정도 돼야 된다. 혹은 뭐 제2외국어, 중국어 실력이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때 그냥 약간 플러스 점수 왜 가산점처럼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꼭 맨데토리처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분처럼 좀 실수하지 마시고 각 항공사별 전형을 좀 알아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사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굳이 만약에 제2외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최대한 끌어올린 후에, 그리고 저 같으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맞아요. 답변 준비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 시간을 쪼개서 제2외국어에 너무 투자하기보다는 영어 실력을 좀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게 맞습니다. 면접 전략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맞아요. 네. 사실 심지어 뭐 홍콩 계열 항공사를 보더라도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중국어가 필요했다면 중국인을 뽑았겠죠.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최대한 좀 영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플러스 제2외국어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2외국어냐 영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영어에 더욱더 집중하자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제2외국어.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것 그럼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펙트 플라이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